네, 안녕하세요. 11월 달 영업 이슈 정리 오늘 발표하게 될 박진하고요. 제가 또 오늘 처음으로 지금 영업 이슈 발표하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할 거니까 호응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10월 마감 잘 하셨어요? 마감 날에 많이 바쁘셨죠? 어떤 걸로 바쁘셨어요? 네, 독감하고 응급실하고 했는데 응급실 비용하고 독감 플랜 같은 경우는 판매하는 부분에 따라서 그 타겟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절판 메시지나 이런 부분을 보내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나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분들이 누굴까 했을 때 보통은 이석증이라든가 혈압이 조금 낮으신 분들이든가 아니면 자녀분들이 어려서 응급실을 많이 내원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나 고객님이 예전에 저한테 말씀드렸던 병력사항이나 이런 부분이나 가족력 등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혹시 응급실 비용이랑 비응급실 비용이랑 차이점 아시는 분, 알고서 판매하시는 분 있으세요? 현기회피님 혹시 아세요? 응급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하고 네. 비응급은 크게 이제 급하지 않은 상황. 그거의 차이점을 조금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술이 필요한 거하고 수술이 필요 없는 거. 해림회피님 아세요? 응급 같은 경우는 제가 신입교육에서도 보여드리는데 응급실 비용에 대한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니까 응급실 비용으로 했을 때 내가 5만 원을 받는데 그거에 대한 보험료는 500 얼마예요. 그런데 비응급으로 3만 원 받는데 3천 얼마예요. 그랬을 때 받을 확률이 이렇게 비싼 거는 받을 확률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희박하다고 하죠. 그랬을 때 응급하고 비응급은 내가 응급실을 간다고 해서 응급실 비용을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 친구들이 뭐죠? 소아경련이라고 해서 38.5도인가 39도 나왔을 때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경련이 일어나고 열이 높으면은 크게 위험하거든요. 그러거나 내가 교통사고로 다쳐서 개두 수술을 받거나 매우 위험한 거. 내가 직접적으로 이 치료를 안 받았을 때 사망에 이른다거나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출혈이 심하거나 그래서 내가 목숨을 잃을 때 아니면 위험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가야지만 응급실이고 그 이외의 병원에 가는 거는 비응급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객들한테 어필도 하고 내가 다른 분들보다는 전문성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판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미취학 아동들한테 엄마들은 그 아기들 있는 엄마들은 응급실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도 실비에 대해서도 일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어필을 해가지고 지금 독감 플랜이랑 응급실 비용 이제 판매 중지가 됐다거나 한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11월 10일까지 판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타겟팅 해가지고 판매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손해보험사 메리츠 쪽으로 새만기랑 통합 연만기랑 했을 때 메리츠 화재가 단연 1등이에요. 그랬을 때 왜 1등인 것 같으세요? 맞아요. 시책도 1위고 그리고 보장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내 맘대로 어른이 보험이잖아요. 말이 바뀌었을 뿐이고 그래서 메리츠의 강점과 보장 내용의 강점과 그리고 돈 많잖아요. 돈 많고 보험료 지급도 빨리 준다 했을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메리츠가 팔고 싶어. 근데 나는 메리츠가 딴 데보다 보험료가 비싸. 이랬을 때 어떻게 해요? 고객한테 조금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고객님, 메리츠 화재가 저는 아예 오픈을 해요. 메리츠 화재가 타사 대비 보험료가 조금 높은 건 맞아요. 근데요, 보험료를 빨리 지급해줘요. 빨리 지급해주고 군말 없이 지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우리 엄마가 돈이 많아. 그래서 엄마 나 10,000원만 줘 그랬더니만 그냥 이유도 묻지 않고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보험사는 메리츠화재보다 돈이 조금 덜 있어서 엄마가 10,000원 달라고 하면 어디에다 언제 쓸 거니, 얼마 썼니 이렇게 해서 용돈기 입장을 쓰라고 해.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회사고 엄마가 쿨해요. 부자 엄마예요. 그래서 메리츠를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시면 그렇구나. 난 그러면 빨리 주는데 나 보험료 지급하는데 문제 없는 보험사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어필을 같이 추가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암보험은 항상 암보험 같은 경우 판매를 할 때 기존에 5천만 원 있는 분들은 7천으로 1억으로 업셀링을 해야 되고 1억이 있는 분들은 1억 5천으로 업셀링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암보험을 업셀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암보험은 얼마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민 대표님? 8천에서 1억 정도? 고객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실제로 7천에서 1억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고객님이 암진단자금이 5천만 원이 있는데 난 이 정도면은 많은 것 같대. 이렇게 했을 때 업셀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고객님의 연봉이 얼마인데 그런데 고객님께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암이 걸려서 병원을 가야 돼. 근데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 하셨어요. 보통 우리 같은 프리랜서라든가 자유로운 직장인들은 모르겠지만 보통의 일반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한다거나 은행 볼 일을 있어도 점심시간이나 병가를 쓰죠. 반차를 쓰시죠. 그랬을 때 고객님 몸이 아픈데 항암 치료를 받으러 대학병원을 가야 돼요. 근데 이것도 회사에서 그래 또 아프니까 한 번은 봐주겠죠. 2번, 3번은 봐주는데 1년, 2년을 봐줄까요? 근데 고객님 한 달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가 있잖아요. 대출비, 자동차 할부금, 월세 이런 부분으로 해서 숨만 쉬면 나가는 고정비에다가 고객님은 지금 몸이 아프시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거 드셔야 돼요. 물도 에비앙 드시고 한우 드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객님,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 걸렸어요. 근데 고객님께서 명의를 찾아가야 되는데 명의가 저기 부산에 있어요. 제주도에 있어요. 뭐 타고 가실 건데요? 그런 부분을 암 진단비로 대체하셔야 되세요. 근데 이 정도 5천만 원이면 충분하세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아세요. 조금 더 올려야겠다.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 되시고 플러스로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실비에서 보장되잖아. 실비에서 보장되죠. 급여만 되잖아요. 비급여는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하시게 되시면은 어느 정도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업셀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암보험 같은 경우 업셀링 하셔가지고 여기에 본인들이 판매하는 암보험이 있겠죠. 흥국화재랑 롯데손보, 메리츠화재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으로 판매를 하셔도 되시고 요즘에 메리츠화재 하나손해보험을 통틀어서 전 보험사가 또또암이라고 있잖아요. 또또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좋다. 별로다. 좋아요. 저는 솔직히 반반이거든요. 암은 솔직히 암 걸린 사람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진단 또 재발이 되는 부분에도 있고 전이가 되는 부분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객마다 달라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본인들께서 내가 위암이 걸렸어. 위암이 걸렸는데 생식기암이 자궁암이 또 걸려.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어차피 원바람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역으로 생각하면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 또 걱정을 하기 때문에 암보험은 내가 통합암으로 팔든 일반암으로 팔든 내 역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객님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판매를 하셔가지고 암보험 같은 경우도 업셀링 하시되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일도 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시책도 같이 챙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암보험 같은 경우는 흥국화재랑 롯데, 메리츠 이쪽이 탑5 안으로 드네요.
그리고 간편보험이 굉장히 많이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325 그리고 DB손보 같은 경우도 요번에 출시가 된 게 335도 3년 안에 수술하신 분 4년이랑 5년도 355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이제 DB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25, 335, 345, 355 이렇게 해서 경력이 있는 유병자 분들은 여러 가지를 내가 플랜을 설계를 해보고 만나보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60대 3급 기준에서는 KB가 좋다. 뭐 3급 기준으로는 하나손보가 좋다.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편보험은 늘상 뭐라 그러지? 우리가 만났을 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처럼 병력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메리츠에서 가장 좋은 거 요번에 나왔잖아요. 저번 달, 저저번 달에 나온 거. 2번만 묻는 거. 수술만 묻는 거. 그래서 타사보다 경쟁력이 조금 더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어필을 하고 안 되시는 분들은 메리츠화재 쪽으로도 심사 넣어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컨셉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들께서나 아니면 가족력 있는 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걱정들은 많이 하시는데 치매보험 혹시 어디 많이 판매하세요? 현기협회님? 흥국생명, 해림협회님은요?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흥국이나 라이나 해가지고 저도 손보 같은 경우는 치매보험이나 치매보험은 판매를 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흥국에 3년 전에 라이나에 3년 전에 가입한 치매보험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어필해서 내가 가져올 수 있어요? 예전에 가입하신 상품은요. 중증 치매 시 3천만 원, 중증 치매 시 5천만 원 가입돼 있고 경증 치매 시 300만 원, 500만 원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적나라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리모델링 시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판매하는 거. 어머님, 아버님께서 갖고 계신 거는 경증일 때 받을 수 있는 건 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증일 때 받으실 수 있는 거는 3천만 원이 있는데 아버님 중증이 얼마나 보장돼야 되는지 아세요? 저희 팀원 중에서 어머님이 할머님께서 10년 동안 치매를 앓으셨는데 경증 진단밖에 못 받으셨어요. 죄송하지만 중증 진단 받으시려면 저희가 그냥 흔히 하는 얘기로 벽에다 똥칠할 때까지 그때 받으실 수 있는 게 중증이세요. 그러면 고객님들 현타 오세요. 그래서 경증부터 받으실 수 있는 부분부터 제가 봐드릴게요 하면서 재가보험을 추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가보험에서 매달 연금처럼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연세에 따라서 죽을 때까지 나온다 또는 10년 동안 계속 나온다. 이런 부분을 어필해서 기존 부분을 내 거로 가져올 수 있는 리모델링 방향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손보 얘기하면서 생보랑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할 거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치아보험의 1위가 어디였죠? 네, 라이나였죠. 근데 라이나가 치아보험 같은 경우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 가입했다가 해지하고 고객들한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라이나는 치아보험의 절대 강자 1인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해지를 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아보험이 메리츠화재에서 이목구비가 1위가 된 이유는 감액기간이 1년, 라이나는 2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필하면 좋고 삼성화재 덴탈 파트너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좋아요.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굉장히 9월 달에 핫했다가 이제 한도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 누적 한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못 들어가는데 일단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서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는 분의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중증이야.
그러니까 어머님들한테 이래요.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있어요. 5인실이 있는데 거기서 조무사나 간호사가 1대5를 케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부수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목발을 짚거나 뭐 한쪽 팔을 뭐 기부스를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간병인을 두기에는 애매해. 식판 갖다 드리고 목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사하시고 그거 식판 못 갖다 드리잖아요. 이런 거라든가 이런 사소한 부분, 화장실 보조해줘야 되잖아요. 가다가 넘어지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호사나 조무사가 전담 마크를 하는 부분으로 그런 병실에 입원을 하면 저번 달에 가입하신 분들 뭐 15만 원, 17만 원, 20만 원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못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중증 질환자. 1대1로 무조건 내가 하루 종일 일거수일투족 같이 있어야 되는 분들은 입원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의 장단점도 얘기를 해준다고 하시면은 어머님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고객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왜 못 받냐 이런 말씀도 없으실 거고 필요성은 본인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면은 그리고 질병보다 상해가 조금 더 싸잖아요. 간병인 지원도 질병보다 상해가 더 가성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질병도 뭐 그때 KB손해보험 지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버님, 시아버님 말씀하시면서 장기간으로 입원해서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시고 예를 들어서 어른들은 골다공증이라든가 뼈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관없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상관없는데 빗길에서 넘어졌다. 화장실에서 걸려서 넘어지셨다. 그러면 엉치뼈 다치시고 골절당하시고 하시면은 상해로도 장기간 입원, 2개월, 3개월 입원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메리츠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그리고 간병인 지원이 지금 제가 저번 흥국생명이 간병인 지원이 20만 원까지 되거든요. 흥국생명이 간병인 지원이 20만 원까지 돼요. 그리고 지금 타사 같은 경우는 7만 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흥국생명이랑 가격 비교를 해보셔도 좋아요. 상품 비교. 그리고 간병인 지원 같은 경우 했을 때 보험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세요. 메리츠 10년 갱신형이 있죠. 그런데 삼성화재는 비갱신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객님께서 담보를 받는데 메리츠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신 이게 있어요. 간병인 지원 일당. 그러면 어머님 이거는 10년마다 갱신되시는 건데 괜찮으세요? 10년마다 보험료가 이렇게 인상되세요. 그런데 비갱신도 있는데 제가 한번 권해드려 볼까요? 이런 식으로 삼성화재 거랑 비교를 해드리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주시면 되시고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한도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필요한 건 맞고 여기서 보시면은 30일 한도, 30일, 60일, 180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손보만 나와 있는 거고 삼성화재 쪽으로 합산 7만 원 이렇게 180일 보장기간 180일 다 똑같네요. 이렇게 해서 비갱신, 삼성화재 비갱신, DB손보 비갱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암으로 치료받았을 때 저는 암 진단비는 못해도 7천만 원에서 1억 이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랬을 때 보통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수술을 하나요? 무조건 수술을 안 하죠. 암이 종괴가 있어. 근데 종괴가 예를 들어서 너무 커서 조금만 줄여서 방사선 치료를 해서 조금만 줄인 다음에 크기를 작게 해서 수술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게 해서 수술을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을 하지도 않고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설계를 해봤으면 아시겠지만 암 수술비, 다비치 로봇 수술이 아니라 암 수술비, 암보험만큼 가성비가 안 나와요.
암 진단 자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당 10,000원일 때 암 수술비 1,000만 원 나오는데 보험료가 11,000원이야. 그러면 어떤 걸 하시는 게 좋아요? 예은 대표님? 암 진단비가 1,000만 원당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암으로 수술하면 1,000만 원 받는데 근데 그 보험료가 11,000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객들한테 어필을 하셔야 되세요. 내가 왜 암 수술을 안 넣었는지. 그래서 뭐 무조건 첫 번째 받는 게 좋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 암 수술비를 넣을 거면 암 진단금을 단돈 단 500이라도 업셀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납득을 하시죠. 그래서 근데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1,000만 원, 500만 원 받는데 보장금에 뭐 1,000원, 2,000원밖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서브로 넣어주시면 되시고 그래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암의 효과적인 의료기술 다빈치 로봇, 하이프, 정유적 방사선 수술 이런 거 다 비급여죠. 급여, 비급여. 예은 대표님 급여가 뭐고 비급여가 뭐예요? 몰라요? 건강보험에서 적용되는 급여가 있고요. 우리가 감기로 병원을 가요. 그런데 원래 찍힌 영수증은 5만 원이 나오는데 내가 내는 돈은 8,000원.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독감 예방 주사를 어제 맞았거든요. 그거는 4만 원. 안 깎아줘. 그건 비급여. 나라에서 지원 안 해주는 거. 했을 때 다빈치 로봇, 하이프 이런 정유적 방사선 수술은 비급여로 나라에서 보장을 안 해줘요. 산정특례로 해가지고 암 진단받으면 5년 동안 산정특례에서 내가 대장암이다, 내가 갑상선암이다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치료를 받으려면 원래 나온 금액에서 5%밖에 안 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표적항암, 면역항암, 다빈치 로봇 수술 이런 거는 비급여기 때문에 보장을 할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1,000만 원 나왔다, 2,000만 원 나왔다 그대로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서 어차피 실비에서 보장을 받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암 걸렸다고 다 죽지 않아요. 알죠? 문제는 뭐예요? 돈, 치료비.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보장이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치료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지 머리 벗겨져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지금처럼 이쁘게 입고 나와서 양복 이쁘게 입고 나와서 알약 하나만 먹어도 되는지 이런 부분으로 어필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하면서 지금 생명사에도 있고 요즘에 보험사별로 각각 뭐라 그러지? 많이 판매 이슈가 되는 게 암통원이죠. 암통원이죠. 그래서 가족력 있는 분들이나 그리고 보시면은 암으로 통원 치료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암으로 통원했을 때 내가 어떤 보험사는 70만 원 나와요. 암으로 통원했을 때 70만 원 나와. 근데 어떤 보험사는 60만 원 나와. 어떤 보험사는 80만 원 나와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다거나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어필을 할 수가 있죠. 제가 고객들한테 판매를 할 때 암진단금 하면서 그래도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15M도 해야 되고 어필을 하려면 저는 동양을 조금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동양은 비갱신이에요. 동양생명은 비갱신이고 60세가 하셔도 2만 원대밖에 안 나와요. 70세가 해도. 그리고 30대가 하면 11,000원, 12,000원밖에 안 나와요. 근데 가실 때마다 60만 원씩 나온대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뒤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통원에서 암통원 같은 경우는 메리츠는 보장횟수 제한이 없네요. 근데 2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돼. 흥국화재는 75만 원 보장돼. 근데 연간 10회, 연간 30회. 소외감 일반암이겠죠? 30회 제한이 있어. 그런데 가격 경쟁력도 이 부분은 무시를 못 하는데 여러 가지 해서 일단은 일장일단을 따져봐야겠지만 비갱신으로 횟수 제한 없는 부분으로 얘를 판매를 하셔도 되세요. 내가 어필을 잘 할 수 있다면 고객이 나의 충성 고객이라면. 근데 그런 부분보다 나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진심으로 나는 다른 설계사랑 달라. 또 어필을 하려면 가격이랑 나는 공부 잘하는 설계사야. 난 공부하는 설계사야 했을 때 어머 이분은 이것도 몰라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는데 고객님 차라리 그렇게 하고서 나를 믿게 하고 차라리 다른 금액으로 암진단장을 더 업셀링해서 금액을 맞출 수가 있죠. 그렇게 했을 때 보시면은 여기 흥국, 롯데 같은 경우는 40세가 50세가 29,000원, 53,000원이에요. 요거는 흥국은 20년 납 100세 비갱신, 얘는 롯데는 20년 갱신형으로 보험료 차이가 있죠. 근데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10,000원, 20,000원대로, 40대도 10,000원대로. 그리고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 장점이 또 뭐예요? 동양생명의 장점, 내만보에서 그거 있잖아요. 유병자 상품에서 장점이 뭐예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제가 커피 쿠폰 5,000원짜리 하나 쏠게요. 아무도 없어요? 공신? 아니, 내만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 유병자야. 유병자인데 암담보는 보고도 안 했거든. 그거는 딴 거예요. 흥국생명이에요. 유병자. 네. 맞아요. 5,000원. 이에노예요. 3이 아니라 2를 봐요. 그리고 수술은 보고 2번만 안 봐요. 2번을 해도 되고, 그 고지사에 갑자기 헷갈리는데, 거기서 뭐였죠? 2번만 안 하면 되죠. 수술해도 돼. 2번만 안 하면 돼. 그래서 다른 상품보다, 언더가 좋아요. 언더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 부딪히면 무조건 선심사 넣어가지고 흥국으로 내 고객 만들어야겠죠. 아니, 동양생명으로. 그렇게 하시고, 혈압 고고당 같은 경우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 고고당 해가지고 뭐 당뇨 진단비, 고혈압 진단비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저한테는 솔직히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도 메리트가 없는데 일단 만들어져 있으니 고객들이 문의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도 좋겠죠. 그래서 여기 저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게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오히려 디스하고 내가 다른 거를 가져와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만성 담요 합병증 같은 경우 1,000만 원 받는데 추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당뇨로 뭐 예를 들어서 옆집 엄마가 10년 동안 지금 뭐 고생을 하고 계셔도 당화혈색소 6.5 받기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금액을 내느니 혈관 질환 아니면 후유장애, 요즘엔 유병자도 후유장애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어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합병증이 무섭죠. 그래서 뇌혈관 같은 경우 우리가 뭐 3종이잖아요. 암내심으로 가장 많이 판매를 하는 부분이니까 본인이 이번 달에 시체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으로 보세요. 내가 메리츠만의 그런 메리츠, 수술비는 DB가 좋아, DB. 그래서 어느 정도 30만 원 이상은 한쪽으로 몰아서 저는 컨셉을 어떻게 잡냐면 이게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저는 이런 방식을 써요. 암이면 무조건 동양생명. 그리고 어느 정도 가성비도 있어서 가성비도 있고 일단은 이 고객이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다 따라올 거야 하는 분들은 당연히 뭐 다른 부분을 선택을 해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도 챙겨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보여주면서 내가 이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내 고객 만들어야 되면은 다른 보험사 몇 개 가져가서 암 1,000만 원당 얘는 여긴데 동양은 이만큼 싸. 그래서 병력 있으신 분들은 60세 넘으신 분들은 암보험 손보로 짜면은 가격 경쟁력 안 나와서 많이 힘들어요. 고객님은 예상하는 보험료는 20만 원인데 암도 크게 가져가고 싶고 수술비, 뇌혈관, 허혈성 다 넣고 싶으신데 답이 안 나와 했을 때 동양생명이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요. 이엔으로 해도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비교를 하고 보장 금액까지 비교를 한다면 가성비 끝판왕은 저는 아직까지는 동양생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고 뇌 심장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시는데 한쪽으로 몰아서 그래서 저는 뇌 심장은 DB로 가져가고 그렇게 가져가요. 그리고 운전자 같은 경우는 서브로
그때그때 조금씩은 다르고. 그래서 그리고 DB 손보랑 농협 손보 같은 경우 좋잖아요. 근데 시책 생각하면은 지금 농협도 괜찮나요? DB가 낫죠? DB가 지금 300%. 그래서 그리고 제가 DB 손보 355랑 한화 손보 건강제랑 비교를 했는데 DB 손보가 훨씬 가성비가 좋아요. 15,000원,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부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DB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혈관 수술비 체증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40대가 지금 가입했어.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닌데 그때는 30% 체증형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좋고. 그리고 저는 혈관 질환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남의 이름은 가슴에 와닿질 않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의 일이면 조금 더 와닿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엄마가 하지정맥류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하지정맥류 있어서 검사를 받는데 선생님께서 어머니 심장이 이상하게 뜨니까 한번 내과 가보세요 했어요. 그랬는데 내과 가시니까 협심증 진단 바로 받았어요. 이런 부분을 고객님들한테 어필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실생활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아도 내가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것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객님께서 65세 아버님이 지인이에요. 유치원 버스 운전하시는데 지인께서 두통이 있어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대뇌 동맥류 보고 진단받아가지고 그때 진단금 4천만 원을 받으셨대요. 그냥 두통으로 병원 갔는데 그 4천만 원으로 배우자분께 나 이거 차 사고 싶다고. 그래서 본인이 받은 거니까 본인 돈이니까 본인 쓰셔 해가지고 차 바꾸셨어요. 이거 고객님한테 직접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 거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외숙모가 그랬어. 내 고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하면서 실생활에서 있었던 일을 스토리텔링으로 계속 풀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고객들하고. 질문. 예를 들어서 고객님한테 바로 요점해가지고 바로 보장보석 해주는 게 아니라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보험 리모델링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고객님이 보험료를 50만 원 내요. 그랬을 때 고객님 보험료 줄여드릴게요.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고객님한테 물어보세요. 고객님 50만 원 내는 돈이 부담스러우세요? 아니면 내는 보험료 대비 보장이 적으신 것 같으세요? 그럼 고객님이 줄줄줄 말씀을 하세요. 나는 돈을 더 내도 되니까 보장이 좀 탄탄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는 보험료 이제 은퇴도 할 건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보험료를 줄였으면 좋겠어. 그거에 맞춰서 컨셉을 짜면 되니까.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납입면제, 납입지원 같은 경우 아예 보험료를 안 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료가 10만 원이야. 근데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고객님 10만 원 지금부터 내지 마세요. 앞으로 치료만 열심히 받으세요. 보험료는 우리가 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납입지원은 내가 보험료를 10만 원 내지만 납입지원되는 특약이 있어요. 그 특약이 예를 들어서 8만 원이다. 5만 원이다. 그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보험료 지원을. 나머지 5만 원에 대해서 10만 원 중에서 5만 원은 납입 지원, 나머지 5만 원은 내가 내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점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뭐 이 부분이 크게 가입하실 때 어필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도 케바케예요. 고객들마다 다르지만 할 말 다 했어. 설득 다 했어. 할 말 없을 때 이거라도 비벼봐야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 생명사보험이나 손보사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2006년, 7년, 9년, 10년. 이런 상품에는 납입면제 기능이 없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어필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흥국 화재가 굉장히 좋죠. 이거 성인보험이거든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했을 때 납입면제, DB도 그렇고 그래서 상품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납입지원은 현대.
이렇게 흥국.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상품이 있다 참고하시면 되시고 운전자 같은 경우는 중상해 10대 중과실, 13대 중과실 했을 때 피해자가 6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때 보상이 가능한데 그 외에는 보상이 안 된다. 벌금 담보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근데 10대 중과실이 아닌데 피해자가 6주 이상 진단을 받았어. 했을 때 여기 일반 교통사고 중상해에서 해당이 된다는데 이 상품은 한 번 더 문의를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자동차 보험에서도 대인됨을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추가 문의를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메리츠에서 모여라 어깨 무릎발 상해보험이 출시가 됐는데 이 상품은 젊은 친구들보다는 어르신들한테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메리츠에서 강조를 한 게 뭐예요? 내가 화장실에 나오다가 넘어졌는데 어깨 예를 들어서 손가락 골절도 됐고 발목 골절이 됐어요. 그러면 타사 같은 경우는 한 가지의 상해로 동일한 상해로 다치면 하나만 줘서 내가 골절 진단비 50만 원이 있으면 50만 원만 지급하는데 메리츠 모여라 어깨 무릎 팔은 각각 준대요. 50, 50, 100만 원을 준대요. 그리고 화상 진단비 같은 경우도 신재성 이도 조건 없어요. 그래서 상해 사고로 진단 시 화상 진단 받으면 무조건 준다.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요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메리츠의 업적 상향을 하셔도 되시고 또 고객이 이걸 받았어. 이걸 받으셨는데 이거를 또 내 거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럼 또 가격 경쟁력 있는 상품 어디가 있을까요? DB로 짜도 아무도 안 나와요. 가격 경쟁력에서 가격이라든가 보장 금액에서 안 나오면 하나 굉장히 좋아요. 그건 뭐예요? 뭐만 봐? 고지 아무도 안 봐요. 운전을 하느냐? 직업이 뭐냐? 해서 60대 여성도 상해 수술비 150만 원 넣을 수 있어요. 타사 같은 경우는 60대 여성 그만큼 못 넣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로 어필하면 좋고 어필하면 좋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단기납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푸본 현대, 그리고 DB생명, 유니버셜 종신보험 이렇게 되는데 단기납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치매보험, 라이나, 그리고 흥국. 보통 저희가 DB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어떻게 많이 라이나랑 흥국이랑 친숙해져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고 DB생명 같은 경우는 일본 여행 가시려면은 매달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또는 누적 80만 원 하셔도 되시고 그 이상 매달 40, 40, 40 하시면 현금도 드리니까 현금 100만 원 드리거든요. 그래서 DB 같은 경우는 인정 실적이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거의 다 되더라고요. 거의 다 되기 때문에 보시면 레이디케어 암, 7년납, 그리고 경연전기 여기 있는 상품이 다 되기 때문에 평가가 다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내가 고른 건강보험 이것도 동현생명의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설계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얘도 동양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창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동양이나 DB생명 같은 경우 가격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치매보험, 라이나랑 흥국 해가지고 제가보험으로 같이 제가보험 세트로 컨셉으로 판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번도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체크를 다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성 특화 지금 어디 나와 있죠? 손보 쪽에? 네, 하나 쪽에 여성 특화음이 뭐가 좋아요, 경민 대표님? 인수가 좋죠? 응. 여성 질환에 대해서
그 언더라이팅이 조금 완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험가입 이후 유방암 자궁경부암 미발생 시 2년마다 건강관리 자금 준대요.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 보시면은 상품이 여기에 보시면은 레이디케어 암, 유방암, 자궁암 이렇게 넣어가지고 9,900원이래요. 40세, 20년 납 100세 만기. 그런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를 해서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1년에 내시는 돈이 12,000원, 아니 12만 원 했을 때 2년마다 하시면 20만 원 거의 또이또이죠. 근데 이거로 봤을 때는 맞는데 요 뒤로 가면은 이 보험료가 조금 달라요. 20세 여자 기준 20년 납 종신했을 때 여기에 무슨 특약을 다시 넣어야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가성비가 있는지 그래서 건강검진하고 돈도 받으면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어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자궁 관련해가지고 병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고객들은 기억을 못해도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저기 뭐지? 감기처럼 많이 가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심사를 타야 되고 서류 내야 되고 아니면 유병자로 가야 되는데 이런 하나 손보나 DB 같은 경우로 해가지고 고지 같은 부분 잘 체크해가지고 이런 걸로 어필해서 세일즈 포인트로 잡아도 좋겠죠. 그래서 여기 여심저격 DB 생명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 있으면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전월에는 한화생명이 완납시정으로 압도적으로 상승이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생명. 하나생명 지금 시책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예은 대표님 하나생명 지금 시책 굉장히 좋죠. 이렇게 있고 지금 단기납을 했을 때 푸본이랑 하나생명 그리고 7년납 푸본 절대강자 푸본 보시면 5년 시점이 하나가 96, 130%, 10년 시점에 그리고 푸본 현대 130% 이렇게 되고 7년 것도 130% 하나 그리고 푸본 현대 130% 해가지고 목적 자금 해가지고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어차피 고객들은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지금 금리가 높아졌고 언젠가는 떨어질 걸 알아요. 아시고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는 것도 아시고 일본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내 돈이 1,000만 원이 있어. 1억이 있어. 그거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잖아요. 은행은 안전하잖아. 돈을 보관을 하는데 보관비를 내요.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해서 이런 거 같은 경우 푸본 현대는 일시금으로 찾으셔야겠지만 다른 상품 지금 제가 다른 상품은 그 컨셉을 잘 모르고 KDB 같은 경우 추가 납입 한다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너가 10년, 20년이 됐을 때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은행에다가 보관료 내지 말고 요거를 자유저축처럼 써라. 이렇게 해서 친구들은 다 보관료 내는데 너는 2.75%, 3% 해서 확정금리로 계속 가져가 비과세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서 목적 자금 활용이라든가 비과세 통장을 조금 더 어필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경쟁력 싸움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근데 여기서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이거는 종신보험입니다.를 말씀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자신이 없어서 스무스하게 하거나 몰래 흘리면 내가 당당하지가 않아요. 내가 당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종신보험이야. 너가 혹여라도 하늘나라 가면은 너가 부재가 됐을 때 가족들한테 2,000만 원, 3,000만 원 나가. 근데 요거를 해약환급금이 굉장히 좋아. 이거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 돼. 해가지고 어필을 하면 고객이 처음 들어서 사망보험금인 줄 알기 때문에 모니터링에서 반송나는 일 없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고객님 모니터링에서도 고객님 이거 종신 아니고 그러니까
연금이 아니고 저축이 아니고 종신이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렸는데 지금은 얄짤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시에 내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종신이라고. 종신인데 희약환급금을 이렇게 해서 은행보다 더 좋은 수익률로 목돈 마련, 너의 자유저축처럼 쓸 수 있는 컨셉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시고요. 이거는 양로보험, KB라이프에서 양로보험이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기납이라서 감액 완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납입 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환급률이 빨리 올라와요. 환급률이 3년째 90%, 5년째 103% 이렇게 되는 거고 대신에 이거는 뭐냐면 처음부터 사망보험금하고 연금하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도 금액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요. 요거랑 비슷한 상품이 뭐예요? 요거랑 비슷한 상품이 처음부터 연금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 해리메페이님 변액 있어요? 그러면은 또 더 행복드림 그 상품 변액으로 달리 5% 주는 거. 그것도 그렇잖아요. DGB, KDB 둘 다. 네네. KDB 같은 경우는 오행복, 더 행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것도 보험가입 시점에서 연금액이 정해져 있죠. 사망도 같이 잡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변액 없으신 분들이 판매할 수 있다. 그런 컨셉으로 변액이 없으셔도 판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품으로 봤을 때는 KDB가 더 좋거든요. 그런데 시책이 얘가 더 좋아요. 얘는 300%. 그래서 변액도 없으신데 나는 변액이 있어도 나는 시책 따라갈래. 그리고 이거 환급률도 괜찮아.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판매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감액 완납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은 문의 주시면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안내 같이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험 기준 설명할 때 들으셨잖아요. 보험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있는데 살아있을 때 건강보장은 손해보험사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 왜 동양생명 팔아? 안 궁금하셨어요? 그거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그랬는데 내가 그거 계속 고집할 거야? 아니잖아요. 바꿔야 되잖아. 시대별로, 상황별로 바꿔야 되지. 임기응변을 해야 되잖아요. 얘는 내가 커피를 10,000원에 파는데 우리는 20,000원에 팔았다고 계속 고수할 거 아니잖아요. 같이 경쟁력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생손보에 대한 기준이 그렇게 불분명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옛날엔 이랬다의 기준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요즘은 서로 발전해야 되잖아요.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경쟁력이 있다. 예전에 생보는 종신보험 연금 위주로 변액 위주로만 판매를 했지만 손보수한테 너무 지거든. 보장 금액이라던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지기 때문에 막 따라해. 손보 막 따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도 좋고 보장 범위도 넓고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경우 고객들이 질병으로 DB라든가 예를 들어서 메리트라든가 질병으로 수술하면 고객님 위 용종이나 대장 용종 제거하면은 50만 원, 80만 원 나와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종 수술비를 안 넣었어. 그러면 30만 원, 50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요거는 수술비 누적 한도 있는 거 아시죠? 직업별로, 나이별로 누적 한도, 업계 한도 있는 거 아시죠? 라이나는 수술비 누적 한도 없어요. 당사에만 가입 안 돼 있으면 100만 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비로 100만 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필해가지고 흥국생명도 100만 원 있는데 흥국생명도 100만 원 수술비 넣을 수 있고요. 라이나도 같이 넣을 수 있는데 흥국생명은 누적을 보는 걸로 알고 있고
라인하는 누적 없이 우리 회사만 없으면 돼요. 업계 누적, 연계 누건 없어요. 그래서 150만 원. 질병수술비 100만 원. 상급병원 갔을 때 5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거는 20년 갱신형이에요. 근데 괜찮잖아요. 그러면 또 궁금한 거 있어. 저는요 처음에 비갱신이 제일 좋다고 고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갱신형 어떻게 또 설득해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화중해피님. 그쵸? 맞아요? 그랬을 때 어머님 서브로 넣으세요. 20년 동안 보장 크게 받으세요. 해가지고 서브형이고 이거 갱신형 아까 무섭게 갱신형 안내해줬거든. 갱신형 이렇게 높아가지고 암진단자고 절대 이렇게 갱신형으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내가 어필을 했는데 갱신형을 또 내밀어? 어필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50세까지는 고객님이 지금 50세예요. 70세까지 수술하시게 되시면은 요거 100만 원, 150만 원 쓰시고 그때 보험료 오를 때 버리세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니면 그때 보셔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면 유지하세요. 이런 식으로 저는 암진단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필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암은 2억을 갖고 싶어 하셔. 근데 비갱신으로 하면 돈이 너무 비싸. 그랬을 때 고객님 비갱신형으로 암진단비 고객님이 지금 40세시니까요. 20년 날 기준으로 100세까지로 해서 1억을 평생 가져가시고요. 1억은 4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1억 하니까 20년 갱신으로 35,000원 나오네요. 그러면 요거 2개. 그럼 지금 고객이 40세니까 60세까지는 암진단자금 2억 가져가시고요. 이제 은퇴하시잖아요. 은퇴하시니까 그때 갱신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암진단자금 1억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렇게도 어필해요. 그렇게 어필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신한라이프 경영인 정기 이렇게 해서 환급률 높다고 나왔고요. 이건 한 번씩 읽어보시고 경영인 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경영인 상품 같은 경우는 보통 상속, 퇴직금, 유동성 있게 이 리스크를 모두 완화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그래서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 일반도 가입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원래 경영인 정기는 법인만 가능했었는데 개인 사업자와 일반도 가능하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뭐라고 했지? 직업 운전이랑 직업 안 묻는 회사 어디 있죠? 하나. 그리고 요거랑 경쟁력도 갖추려면 어디 해야 되죠? 비슷한 거 아까 제가 화상이었을 때 경민회피님, 화중회피님 대답해보세요. 화상 진단 받았을 때 심재성 2도 아니어도 준대요. 화중은? 메리츠. 어깨 무릎. 사람이 신에서 아닌 네. 메리츠 어깨 무릎. 모여라 발. 네. 그런 식이고 하나 손보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고 이 팁 하나 드릴게요. 운전자 보험을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운전자 보험 어떻게 해요? 운전자 보험의 필수 담보가 뭐예요?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근데 운전자 보험 보통 3만 원, 2만 5천 원, 막 5만 원 이렇게 담보 특약으로 넣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내가 가져와야 되잖아. 가져올 때 어떻게 해요? 고객님, 운전자 보험에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필수 담보, 무조건 있어야 되는 담보는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에요. 근데 얘네 보험료 10,000원도 안 해요. 5,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고객님 이렇게 많이 다른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운전자 보험으로 지금 35,000원, 40,000원을 내시거든요. 근데 고객님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때문에 매번 바꾸셔야 되시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민식이법 생겨가지고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바꿔야 되는데 고객님 입원 중이시면은 이거 상해 질병, 상해 입원비, 골절 진단비, 상해 수술비, 깁스 치료비 가입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20년간 비갱신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형으로 가져오고 운전자 보험만 별도로 가져와도 되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아시게 되시면은
약점만 파고 들어가, 약점, 단점, 그런 부분을 내가 전문가야. 내가 전문가니까 이걸 알았지. 그리고 일배책 같은 경우도 운전자에 들어가 있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터치는 해줄 수 있잖아요. 고객님이 그것 때문에 뭐 바꿀 수는 없을지언정 내가 그래도 전문가다. 일배책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자기부담금이 2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경민 대표님, 일배책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자기부담금 얼마예요? 화정 대표님? 경민 대표님 얼마예요? 20만 원이에요. 누수는 얼마예요? 누수 얼마예요? 응? 누수 50이에요. 이렇게 조건이 안 좋아져요. 근데 운전자분 바꿀 때마다 나중에 고객님 이거 자기부담금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종합으로 놓으셔야 돼요. 콜센터 전화해서 바꿔요. 설계사 나쁘다. 이것도 몰라? 아니면 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자기 경쟁력으로도 올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전문가인 거를.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고객님,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요, 제가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다거나 남을 다치게 했을 때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줘요. 근데 고객님, 이거 보험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고객님, 꽤 비싸겠네? 이러세요. 고객님, 1,000원도 안 돼요. 근데 이거 안 넣었어? 저 예전에 운전하려고 하는데 이중주차 된 거 잘못 밀어가지고 50만 원 나왔거든요. 화단에다 치여가지고. 근데 그거 돈 하나도 안 내고 했어요. 저는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2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이런 실사례 한두 번씩 얘기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어필해가지고 그냥 판매를 어쨌든 지금 여기 상품 뭐 손보 이슈, 영업 이슈 있겠지만 내가 파는 게 다 정답인 것 같아요. 대신에 상품의 장단점은 알아야 되고 어디가 면책기간이 며칠이고 어디가 가성비가 있고 해서 그때 적재적소로 내가 활용을 하면 되는 거야. 난 메리츠 팔고 싶어. 엄마 아빠 돈이 많아. 돈 많이 주는 회사야. 이걸로 하세요. 내가 밀 수 있으면 메리츠 하는 거고. 근데 이 고객님이 가격만 따지는 고객님이야. 그러면 어디 고객님이 흥국화재랑 암통원 롯데 손보에 암통원을 갖고 왔어. 고객님 5만 원이 말이 돼요? 비갱신으로 횟수 제한 없이 20년 납 100세 만기로 만 원대로 할 수가 있는데 차라리 4만 원 남는 걸로 뇌심장 진단비를 더 넣으세요. 수술비를 더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저는 오늘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